안녕하세요. 좌니의 림입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 백서 11장 calculation. 저는 수학적 검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자, 이 수학적 검증 이 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번 장 공부를 통해서 51% 공격 그리고 중앙화에 대한 그 맹목적 두려움이 블록체인 업계의 발전을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지, 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이번 내용을 통해서 공격자가 일시적으로 51% 이상의 컴퓨팅 파워를 점유하던 그렇지 않던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얼마나 안전한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학적 검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적 검증.原文 제목으로는 calculation입니다. 네. 공격자가 정직한 체인보다 빠르게 곁가지 체인을 생성하여 기존 체인을 대체하려고 한다고 가정해보자. 공격자가 빠르게 곁가지 체인을 생성해서 기존 체인을 대체한다고 가정을 해본다. 자, 이때 우선 설사 이런 시도가 성공한다 하여도 굵은 것이 있죠. 없던 코인을 툭 하고 생성한다던가 다른 소유자의 코인을 자기 것으로 수정하는 식의 임의의 시스템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첫 두 문장에 사실은 이 수학적 검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뭐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51% 어택과 관련된 허상을 알 수가 있죠. 이 내용을 보시면. 자, 흔히들 51% 공격하면 네트워크가 중앙화되면 큰일이 어떤 뭐 대단한 큰일이 나는 것처럼들 얘기들 하고 있죠. 그래서 탈중앙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51%의 중앙화가 발생했다고 칩시다. 사실 이 표현도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중앙화라고 하는 거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아니면 디지털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나 어쨌든 업계에서 얘기하는 그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 표현을 활용해서 준용한다 하더라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1%의 중앙화가 됐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한다 하여도 없던 코인을 툭 하고 생성한다던가 다른 소유자의 코인을 자기 것으로 수정하는 식의 임의 시스템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왜냐하면 그 뒤를 읽어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노드들은 이런 무효 트랜잭션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고 무효 트랜잭션이 포함된 블록도 정직한 노드들에 절대로 승인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런 식의 변경은 그냥 딱 보면 안다는 거죠. 예. 딱 보면 아는 거에 대해서는 속을 일이 전혀 없어요. 자, 딱 형식적인 오류. 단독의 트랜잭션으로 봤을 때, 트랜잭션 단독적으로 봤을 때 형식과 내용이 있죠. 트랜잭션 단독적으로 형식의 오류가 있거나 내용의 오류가 있으면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는 노드 개인이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오로지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것만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오로지 문제가 되는 것은 상황적 오류. 자, 동일한 트랜잭션이 같은 인풋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인풋을 이렇게. 자, 이것을 뭐라고 그랬죠? 이중지불. 자, 그래서 이중지불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트랜잭션을 따로 떼놓고 보면은 둘 다 형식과 내용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두 개를 붙여서 봤을 때 둘 중에 하나는 수용할 수 없는 트랜잭션이 되는 거죠. 오로지 이러한 상황일 때에만 독립적으로 검증을 못하고 네트워크에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기는 최근에 본인 스스로가 사용한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 뿐이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이 경우에도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거래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 가고 오는 거라고 그랬죠. 최근에 자기가 사용한 돈이, 자, 공격자가 돈을 어딘가에 보냈어요. 비트코인을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습니다. 공격자가 비트코인을 을에게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을이 갑에게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리고 다시 돌려받았어요. 이러면 이게 문제인가요? 아닌가요? 자,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면 둘 간에 아무도 손해본 사람이 없죠. 반면에 또 공격자 갑이 비트코인을 갑 스스로에게 다른 지갑으로 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이중지불을 통해서 다시 돌려받았어요. 이게 문제인가요? 아닌가요? 이 정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차피 네트워크는 둘 중에 하나에 맞는 트랜잭션만 처리하면 되는 거고, 갑 스스로 봤을 때 뭐 자기 돈 자기 계좌에서 이쪽 계좌로 옮기려고 했는데 이쪽 어드레스로 옮기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어드레스로 옮긴 것 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사기는 언제 성립하는 거죠? 오로지 공격자 갑이 공격자 을에게 비트코인을 준 것처럼 속인 다음에 반대급부로 어떤 물건이나 뭐 상품, 하여튼 무언가를 받았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다른 달러, 뭐 실제 현금, 아니면 뭐 환전을 받아서 똑같이 뭐 비트코인을 받았든. 그런 다음에 요 지급했던 비트코인을 다시 가져왔다. 그러면 이제 요 을이 빅팀이 되는 거죠. 희생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51% 공격이라고 하는 거에 지나치게 우리는 지금 퍼드가 끼어있는 내용을 인식하고 있다. 애초부터. 자, 그러니까 이 수학적 검증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요 달러까지는 공격자가 51%. 자, 이제 요 밑에는 49%. 이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바른 체인과 공격자 체인 간 경주의 속성은 이항 임의보행으로 기술할 수 있다. 자, 이항 임의보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릴 때 가위바위보 하죠. 가위바위보. 그 계단 같은 거 올라갈 때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계단 올라가잖아요. 뭐 그거랑 유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제 보통은 뭐 이제 가위로 이기면은 뭐 몇 계단, 예, 바위로 이기면 몇 계단 이게 따로따로인데 그냥 이제 이기면 한 계단씩 올라가는 룰이라고 치고 그랬을 때 계단을 이제 서로 이제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 이제 이런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체인이 한 블록 더 연장되어 우위를 1점 늘리는 경우를 성공권으로, 공격자 체인이 한 블록 더 연장되어 차이를 1점 줄이는 경우를 실패권으로 한다. 공격자가 주어진 열쇠를 따라잡을 확률은 도박꾼의 파산 문제로 비춰볼 수 있다. 자, 공격자가 지금 이제 가설은 뭐냐면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자꾸 지워지네. 계단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무한 계단이에요. 무한 계단. 무한 계단이고 우리 아네스트 노드는 여기 있고요. 공격자는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죠. 이만큼.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따라잡는 확률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가위바위보 할 때 이길 확률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P는 정직한 노드가 다음 블록을 찾을 확률, 그래서 정직한 노드가 가위바위보를 이길 확률, 요건 이제 고정됐다고 보는 겁니다. Q는 공격자 노드가 다음 블록을 찾을 확률. 자, QZ는 공격자가 Z 블록의 열쇠를 따라잡을 확률. 그러니까 이제 요게 N이 아니라 Z라는 거죠. 네. 다 지워져 버렸네. 여기 이제 여기 계단이 있고요. 네. 여기서 요게 Z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봅시다. 요 내용을 이제 설명드릴게요. 신용 한계가 없는 어떤 도박꾼이 손해 상태에서 시작하여 본전에 이르기까지 무제한으로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자, 그러니까
도박꾼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만큼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용 한계가 없다는 거는 요거에 어떤 한계값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Z값에. 자, 이 도박꾼이 Z값에 한계도 두지 않고, 그러니까 운이 나쁘면 이제 오히려 한 걸음 더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때 게임이 종료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한히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 한계가 없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나쁘면 공격자가 다음 블럭을 찾을 확률이, 이게 확률이 0.51 이상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0.49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지간하면 이제 조금씩 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운이 나쁘면은 연달아 이렇게 뒷걸음질 3번을 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게임이 종료되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그냥 계속 한다. 미천이 계속 있다라고 가정하고. 자, 그럼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좀 벌어지면 포기하죠. 그냥 포기하죠. 실제로 우리 비트코인 네트워크, 즉 BSV 네트워크에 이런 일이 벌어졌었고요. 포기하게 되었죠. 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어차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거니까 P가, 즉 공격자가 이길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언젠가 따라잡을 확률 1인 거죠. 그리고 P가 높아요. 자, 그래서 정직한 노드가 더 높아요. 확률이. 즉 이제 공격자가 과반을 점유하지 못했죠. 그러면 P분의 Q의 Z 배수만큼, 네, 이런 확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 Q, Z 이게 이렇게 확률이 되겠죠. 자,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서 if P가 Q일 경우, 이 경우에는 공격자가 따라잡을 확률은 따라잡아야 하는 블록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즉 Z가 따라잡아야 하는, 이미 이제 이 뒤처진 양인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이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이제 왜냐면 이제 요거 때문에 그렇죠.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공격자가 불리한 확률 조건에선 초기에 행운이 집중되어 팍 차고 나오지 않는 한 열쇠가 누적될수록 만회의 기회가 거의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 상황이 되는 거예요. 확률이 미세하나마 이제 뭐 49% 정도 있는 거죠. 49%의 확률로 했는데 운 좋게 3번 연달아 이긴 거예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이제 열쇠가 누적되면 반대 현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생긴다는 거죠. 자, 이제 지불하는 쪽이 공격자라고 가정을 해보자. 지불하는 쪽이 공격자가 결국 지불을 하려고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격자는 수취인이 일정 시간 동안 지불을 받았다고 믿게 한 뒤에 지불된 금액을 다시 자신의 소유로 바꾸려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갑이 비트코인을 을에게 주고, 을이 이게 이 받은 비트코인이 이중지불이 되지 않은 거라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한 다음에 레까지 발생을 시켜야 갑은 성공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 레는 뭐 어떤 가치가 있는 무엇이든지 되겠죠. 그러나 사실상 이것조차도 이중지불해서 이거 비트코인을 다시 되찾아온다 하더라도 이 녀석에 대한 지급을 한 증거를 을이 가지고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실세계에서 갑은 이거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중지불이 돼서 블록에는 포함되진 않았지만 이 을이 이중지불로 취소된 이 트랜잭션 있죠. 이 트랜잭션의 4번을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4번과 원본 차이가 없죠. 서명에 있으니까. 결국은 갑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가짜 트랜잭션을 발생시켰다라는 증거가 명백하게 있죠. 그래서 나는 가짜 돈을 받고 진짜 가치가 있는 무엇을 넘겼습니다. 갑이 사기를 쳤어요. 라고 법원에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을이 이기겠죠. 그래서 갑은 다시 이 넘겨받았던 돈이든 장하든 이거를 을에게 되돌려줘야 되는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까지의 협력을 고려하면 51%를 장악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기 행위를 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 죄인들은 왜 이런 걸 이해를 하지 못할까요? 그건 단순하죠. 맹목적 탈중앙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목적 탈중앙화에 대한 맹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정보 시스템, 사회 시스템, 이 모든 중앙화된 뭔가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시스템 외의 것을 모두 믿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나요? 기존에 있는 좋은 시스템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바보죠. 기존에 있는 좋은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가 만든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기존에 좋은 거 나쁜 거 가리지 않고 다 무시하고 우리가 만든 것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 이 워킹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지불하는 쪽이 공격자로 가정을 해보고 공격자는 수취인이 일정 기간 동안 지불을 받았다고 믿게 한 뒤에 지불된 금액을 다시 자신의 소유로 바꾸려 한다. 실제로 조작이 발생하면 수취인은 네트워크로부터 얼럿을 받게 되겠지만 공격자는 얼럿이 전파되기 전에 속임수가 통하길 바라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가정도 굉장히 말이 안 되죠. 즉 이런 일이 거의 벌어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 장에서 하는 얘기는 그냥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안 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적으로도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런 상황에 대한 확률은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자가 성공하려면 또 하나의 바늘구멍을 뚫어야 돼요. 이 바늘구멍을 한 번 더 뚫어야 되는데 이 바늘구멍 뚫기도 사실상 어렵다는 거죠. 사실 이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거를 그냥 뚫었다라고 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공격자에게 매우 그냥 좋은 상황을 가정해 주는 거예요. 수취인 입장에서 얼마나 기다려야 송금자가 트랜잭션을 조작할 수 없게 될지 따져봅시다. 지불자가 사전에 운 좋게 정직한 체인을 앞지른 상태에서 공격을 시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즉 사전에 운 좋게 정직한 체인을 앞지른 상태에서 공격을 시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취인은 새로운 키쌍을 생성하여 지불자가 트랜잭션을 생성하기 직전에 지불자에게 알려준다. 그러니까 수취인이 이제 을이죠. 을의 미리 운 좋게 이런 일이 앞지른 상태에서 공격 시작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새로운 키쌍을 줬기 때문에 항상 이제 공격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수취인은 이 트랜잭션이 포함된 블록 이후 Z개의 블록이 이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자, 수취인이 블록을 받고 Z블록이 이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공격자의 정확한 진도는 알 수 없지만 올바른 블록들이 추가되는 시간을 평균적으로 가정하면 공격자가 Z만큼 진척했을 확률은 포화성 분포 기대값에 따른다. 자, 요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포화성 분포 기대값이 따르는지. 그래서 포화성 분포 기대값은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Z의 PQ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공격자가 나머지 열쇠를 만회할 확률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매 진척도의 그 시점에서부터 올바른 체인을 따라잡을 확률을 포화성 밀도를 곱한다. 그래서 그 포화성 밀도를 곱해가지고 다 썸하는 거죠. 무한대까지. 그래서 분포에 무한한 꼬리를 합산하지 않도록 정리를 하면 이렇게 수식이 된다고 하네요. 저도 이런 복잡한 수식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얼마 만인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사실 뭐 복잡하진 않지만 왜 이 내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더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이 수식 자체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다 그냥 곱하기 빼기 이제 곱셈 나눗셈과 시그마가 있는 것 뿐이니까요. 그래서 이 녀석을 C 코드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실행을 한 결과예요. 그래서 Z에 따라서 자, 하나의 블록, 그러니까 Q가 0.1일 경우에는 Z가 0이면 이렇게 되지만 이제 하나씩 그 정직한 노드들이 앞서 나가기 시작하자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씩 정직한 노드가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은 0.2에서 0.05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자릿수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죠, 확률이. 그리고 Q가 0.3 그러니까 Q가 이제 30% 정도라 했을 때는 이렇게 10분의 1로 훅 떨어지죠. 5개만 되더라도. 그러니까 1시간만 지나도 50분만 지나도 10분의 1로 확 떨어지고 2시간이 지나면 0.04%로 훅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0.1% 미만의 그래서 0.1% 미만의 P 0.1% 미만의 P 공격자가 따라잡을 확률을 얘기하는 건데요.
P가 0.001이고요. Q는 공격자가 블록을 찾을 확률. 이제 공격자가 블록을 찾을 확률이 0.1일 때는 블록을 5개 정도 기다리면 어떻게 된다? 확률이 0.001, 즉 1000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분의 1. 요 확률이 1000분의 1로 떨어지기 위해서 몇 개의 블록을 앞서 나가면 되는지. 그래서 5개 블록을 앞서 나가면 되고, Q가 올라갔을 때, Q가 이제 제일 좀 높았을 때가 0.45. 이때는 즉 지금부터 340개의 블록은 안전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래소에다가 돈을 송금하게 되면 어떤 특정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 백컨펌 이렇게 받잖아요. 그 컨펌 그 개념 자체가 근거는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인이 트랜잭션이 포함된 이후 Z개의 블록이 이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공격자의 정확한 진도는 알 수 없지만 올바른 블록들이 추가되는 시간을 평균적으로 가정하면 공격자가 Z만큼 진척됐을 확률은 포화송 분포 기대값에 따른다. 자, 여기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수치인이 몇 개의 블록만큼 기다리고 나면 확실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확실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블록이 완전히 블록을 리올그, 그러니까 다시 재정렬해가지고 이중지불, 이렇게 예전에 발생한 이 이중지불을 다시 반대로 되돌리는 수 있다라는 확률을 얘기하는 건데 그 확률이 이제 아래 표와 같다라는 거죠. 아래 표와 같은데, 자, 그러면 공격자가 이런 걸 성공을 하려면 공격을 드러내던가 겉으로 드러내던가 자 공개적으로 하던가 몰래 해야 돼요. 몰래. 자 설사 51%가 51%가 넘었다 하더라도 아니면 이제 51%가 넘건 안 넘건 간에 몰래 하다가 한참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블록이 그래서 지금 이때 여기가 나오예요. 오늘 현재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운 좋게 해가지고 이제 이 Z 개수의 블록을 거슬러서 이 녀석부터 짠하고 어떤 하나의 노드가 갑자기 블록들을 우수수수수 이렇게 뱉어내요. 갑자기.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티가 나나요? 안 나나요? 네트워크에. 티가 나죠. 그리고 이 녀석들이 공격자라는 걸 누구든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을은 당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가 여기가 n번째 블록이고요. 여기는 그러면 n-z번째 블록이겠죠? 그러면 네트워크는 전부 다 아는 거예요. n-z번째 블록으로부터 지금 공격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부터는 아니스트 노드와 공격자 노드의 진정한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이긴다고 그랬죠? 이거 말씀 안 드렸죠? 자, 아니스트 노드들은 반드시 이거를 이겨야 되는 게임이에요. 공격자 노드는 이거를 계속 이 전쟁을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손해만 누적됩니다. 이 공격자가 지금 얻고자 하는 건 뭐죠? 여기 지급됐던 여기다가 지급한 사탕 사 먹은 돈이죠. 이게 아무리 큰 돈이라 하더라도 이만큼의 POW를 진행하는 만큼의 큰 돈이 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렇게 큰 돈이면 을도 그렇게 간단하게 속지 않는다라는 거죠. 을이 이 돈을 받아서 뭔가 반대급부를 줬다는 얘기는 이 금액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때 바로 줬을 수도 있고 제로 컴프로 하나나 2개 정도 블록을 보고선 줬을 수도 있죠. 그래도 그 한 2개 정도 이 컨펌을 기다렸다가 실제로 나머지 재화를 돌려줬을 때 그 규모가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격자는 이거를 이게 만약에 한 뭐 2억 정도 된다고 칠게요. 2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 수많은 POW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해야 될지 몰라요.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2억이 아니라 앞으로 10억이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이 2억 원이 아까워서 무한히 돈을 때려 놓다가, 물론 무한히 하다 보면 운 좋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죠. 한 1000억 정도 투입을 하면 뭐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다? 더 확률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51%가 안 되면은 그냥 상상도 참 할 수가 없고, 51%가 넘더라 하더라도 여기로부터 모든 네트워크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음을 다 알고 있고요. 얼라서 이미 띄웠죠. 얼라서 이미 띄우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여기에 속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51%가 넘어봤자 얻을 게 없어요. 그럼 이걸 왜 하느냐? 그래서 안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51%가 넘으면 51%가 넘으면 경제적 가치가 없어서 안 하고, 51% 그러니까 이제 그냥 50% 기준은 50%죠 사실. 50% 넘으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얻는 이득이 없고, 이 미만이면 수학적으로, 예. 이상일 때는 사회 경제적으로 안 되고, 낮으면 수학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다? 그냥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해서 수학적 검증, 저와 함께 비트코인 강독, 비트코인 백서 강독은 이제 한 대단원의 마지막 장까지 같이 진행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그랬죠? 이런 수학적인 내용보다 이 제일 앞에 있는 부분, 제일 앞에 있는 요 첫 번째 단락,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서, 비트코인 백서 강독, 예, 대단원의 일단 1차적인 막을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축하의 박수 한번. 네,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부터는 이제 이 백서 외적으로 별도로 또 제가 제작한 블로그라든가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블록체인과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들 다시 알려지지 않은 사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된 그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심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